안녕하십니까. 공존행동기계를 강의하는 임정현입니다. 이 시간에는 공기조화입니다. 공기조화. 우리가 어떤 공간에 공기를 우리의 목적에 맞게 조절해가지고 그 상태를 유지하는 걸 우리가 이제 공기조화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떠한 실내 또는 어떤 특정한 공간이 있죠. 여기에 공기의 상태를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목적하는 대로 그 상태를 맞춰가지고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을 우리가 공기조화, 에어컨디셔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 에어컨디셔닝 기본에 대해서, 기본사항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기조화의 기초사항으로요. 먼저 공기조화란 무엇이냐, 그 다음에 공기조화의 분류, 공기조화의 4대 요소, 실내 공기조화 기준, 공기조화 장치, 공기조화 용어, 이것이 이제 공기조화에 대한 기초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먼저 공기조화예요. 공기조화라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떠한 실내 또는 특정 공간의 공기의 상태를 우리의 목적에 맞게 맞춰가지고 맞추는 거를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맞춘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 이것이 공기조화의 정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기조화는 에어컨디셔닝이다 이렇게 한다는 거. 그리고 이러한 공기조화를 분류해 보면은 보건용 공조하고 산업용 공조가 있어요. 이것은 뭐냐? 보건용 공조라는 것은 사람이 대상이에요. 공기조화를 하는데 그 대상이 누구를 위한 거냐? 사람을 위한 것. 요게 이제 보건용 공조 또는 쾌감 공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산업용 공조가 있는데, 산업용 공조는 그 공조를 하는 목적이 사람보다도 어떤 물품을 대상으로 할 때, 그래서 물품의 어떤 생산성을 높인다든가 품질을 좋게 한다든가, 그래서 어떤 효율을 높이고자 할 때 하는 공조가 산업용 공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보건공조는 사람이다, 사람을 위한 공조다. 그리고 산업용 공조는 물품, 어떤 프로세스 이런 거를 위한 공조가 산업용 공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보건용 공조는 컴포트 에어 컨디셔닝 해갖고 그 첫 자를 따갖고 CAC 하고 CAC 이렇게 표시를 하고, 산업용 공조는 인더스트리얼 에어 컨디셔닝 해가지고 IAC로 이렇게 이제 나타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에 보건용 공조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주로 주택, 사무실, 백화점, 학교, 극장, 상가 이런 것처럼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간에 사람을 위해서 해야 할 목적이 있는 거, 그걸 목적으로 하는 공조는 이렇게 보건용 공조, 쾌감 공조, CAC다 이렇게 부릅니다. 산업용 공조는 이제 IAC요. 작업 능률에 의한 생산성 증가, 제품의 품질 향상 및 불량물 감소 등 생산 물품을 대상으로 해요. 물품을 대상으로 한다. 생산 물품을. 그래서 주로 어디냐 하면 제약 공장, 전산실, 반도체 공장, 병원 수술실, 각종 실험실 등이 하는 것은 여기서 근무하는 사람을 위한 것도 일부는 있지만 주로 여기에 병원 수술실 같은 거는 사람 위한 것도 있지만은 병원의 어떤 병원의 수술 품질 향상을 위해서 있는 거죠. 그리고 반도체 공장 같은 것도 불순물 같은 게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것도 이거 사람을 위한다기보다는 주로 물품의 품질 향상 이런 걸 위해서 하는 것이 산업용 공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여기서 클린룸이라는 거 있어요. 산업용 공조에 보면 클린룸이라는 게 있는데, 클린룸이라는 건 뭐냐? 어떠한 특정 약을 어떤 오염도가 아주 낮은 상태로 유지하는 그러한 방을 우리가 클린룸이라고 합니다. 깨끗한 방이죠. 그래서 공기 중에 어떤 부유분진, 떠다니는 먼지라든가 유해가스, 미생물 등의 오염물질을 제어해야 하는 곳에 이용하며 극욕은 클래스로 포기한다. 그래서 이 클린룸은 산업용 공조예요. 산업용 공조인데 그 중에서 특별히 클린룸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요. 그래서 클린룸이라는 것은 공기 중에 부유분진, 유해가스, 미생물 등의 오염물질을 제어해야 하는 곳에 이용하는 거다.
그리고 그거에 클린룸에 어떤 그 등급을 나눈다면 그때는 클래스라는 용기를 표기해요. 클래스라는 용어로 표기합니다. 그래서 1클래스라는 것은 가로 세로 높이가 1피트, 각 1피트, 즉 1피트 3숭의 체적 내에 들어있는 0.5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먼지 입사스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런 여기가 1피트, 여기가 1피트, 그리고 높이가 1피트. 그러면 요것이 최적이 얼마예요? V는 1m 3승이 1피트 3승이죠. 1피트 3승이 됩니다. 요러한 최적 공간 내에, 그러니까 요 육면체 내에 먼지 크기, 먼지의 크기가 입자겠죠. 입자의 크기가 0.5 마이크로미터. 아주 작은 물질이겠죠. 작은 물질이요. 요런 것이 몇 개 들어있느냐, 그거로서 클래스를 나타납니다. 만약에 1세제곱미터의 공간에 이러한 크기의 먼지가 100개 들어있다. 그러면 이것은 100클래스가 되는 겁니다. 클래스. 그리고 이런 게 1000개 들어가 있다. 그러면 1000개가 들어있다. 그러면 1000클래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클래스는 작을수록 그 방이 깨끗한 겁니다. 클린룸의 등급이 높은 거예요. 그렇죠? 그 먼지의 개수가 들어있는 개수의 먼지의 개수가 클래스를 나타내니까. 그래서 이 클래스라는 것은 숫자가 작을수록 1클래스가 10클래스보다 좋은 것이고 10클래스보다는 그렇죠. 그렇게. 그리고 10클래스가 100클래스보다는 더 좋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클래스라는 것, 이것은 클린룸의 등급을 나타내는 단위가 되겠다. 그리고 클래스라는 것은, 클린룸이라는 것은 산업용 공제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금 이제 클린룸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도 산업용 클린룸이 있고, 바이오 클린룸이라는 게 있어요. 산업용 클린룸은 인더스트리얼 클린룸 해갖고 ICR, 그리고 바이오 클린룸은 BCR로 나타내요. 바이오 클린룸 해가지고. 그래서 산업용 클린룸은 주로 제어하는 대상이 뭐냐 하면은 주로 이 부유분질입니다. 떠다니는 먼지를 제거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리고 바이오 클린룸은 여기에다가 산업용 클린룸에서 부유분진에다가 세균, 미생물까지도 제거해야 되는 그런 것까지도 제거해 놓은 것이 바이오 클린룸이다. 그래서 ICR과 BCR인데 ICR은 부유분진, 그리고 바이오 클린룸은 부유분진에다가 세균, 미생물까지도 제거를 해야 된다. 제어 대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업용 클린룸은 정밀 측정실, 전자산업 같은데, 그 다음에 바이오 클린룸은 아무래도 수술실 같은데요. 병원 수술실, 제약공장, 유전공학, 요런 데 이제 바이오 클린룸이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이러한 공기조화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우리가 공기의 상태를 우리의 목적에, 우리의 요구에 맞게 조절하는 것이 공기조화라고 그랬어요. 조절해서 유지하는 것이 공기조화라고 그러는데, 무엇을 조절하느냐? 그러면 무엇을 조절하느냐? 뭐 많이 있겠죠.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4가지가 있다 그러면 온도, 습도, 그리고 기류, 그 다음에는 청정도, 요렇게 4가지를 공기조화의 4대 요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온도는 잘 아시다시피 인간의 쾌적도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기본적이고 중요한 요소죠. 온도가. 춥고 더운 거, 요거요. 근데 습도는 우리가 같은 온도라도 습도가 높을 때, 습도가 낮을 때 우리가 느끼는 쾌적감은 상당히 틀려져요. 우리가 느끼는 어떤 쾌감은 상당히 달라진다고요. 쾌적도가. 그래서 이 습도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데 기류란 무엇이냐? 공기의 흐름입니다. 공기의 분포, 공기의 흐름.
그래서 우리가 그 실내에서 우리 선풍기 바람 같은 걸 너무 센 바람을 쐬면 기분이 별로 안 좋죠. 응? 또 뜨거운 바람도 그런 것도 이렇게 너무 빨리 와서 닿으면은 별로 느낌이 좋지 않습니다. 쾌감보다는 불쾌감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실내의 공기의 흐름 자체도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공기의 유동하는 속도로서 실내에서의 적당한 공기의 유동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난방일제는 0.13에서 0.18m per sec 1초 동안에 13cm 내지는 18cm 정도 움직이는 기류가 흘러다니는 움직이는 그러한 게 좋고, 냉방일제는 그거보다 좀 커요. 그래서 0.1에서 0.25m per sec의 범위가 적당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청정도요. 청정도. 여기가 실내가 아무리 온도, 습도, 기류가 맞아도 거기에 오염물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 좋지가 않죠. 쾌적 상태가 되질 않으니까 이 청정도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청정도라는 건 그 뭐냐? 실내의 오염 정도예요. 오염 정도. 오염 정도를 그 허용한도 이내로 맞춰줘야 됩니다. 실내에서 허용할 수 있는 그 범위를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방법, 이러한 걸 막기 위해서 신선한 외기를 실내에 공급하여 실내 공기를 희석 및 교환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 청정도, 요거는 다시 또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청정도란 거 우리가 얘기하는 환기입니다. 환기. 공기를 바꾼다. 외부의 공기를 빨아들이고 실내 공기를 밖으로 내보내갖고 실내를 우리가 허용하는 한도의 그 오염, 그렇죠? 오염 정도를 허용 한도 이내로 맞춰주는 거, 그것이 청정도, 환기. 그러니까 청정도는 클린리스고요. 죄송합니다. 이게 헷갈리나 갑자기. 클린리니스. 예. 니리스. 그리고 환기는 우리가 벤틸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벤틸레이션. 이렇게. 어쨌든 청정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환기를 하고, 환기라는 건 뭐냐? 실내의 오염 정도를 우리가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맞추기 위해서 실내 공기를 내보내고 신선한 외기를 흡입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정도는 곧 환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여러분께서 특히 중요하게 기억하실 것은 공기조화의 4대 요소다. 그러면 4대 요소예요. 뭐 여러 가지 요소가 또 많이 있겠죠. 4대 요소가 있는데 이 중에서 온도, 습도, 그 다음에 기류, 4번, 그 다음에 청정도 또는 환기,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온도, 습도, 기류, 청정도, 이렇게 이것이 공기조화의 4대 요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러한 그 공조를 하다 보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무조건 온도를 높이거나 냉방이라서 무조건 낮추고 그런 건 아니겠죠. 그 습도도 뭐 상대 습도가 얼마, 절대 습도가 얼마 이런 식으로 무슨 조건이 있을 겁니다. 기류 속도도 기류가 그러면 어느 정도 돼야 좋은 것이냐 해가지고 우리가 실내 환경 기준 해가지고 정해놓은 게 있어요. 요거는 여러분께서 좀 기억을 외워두세요. 요것은. 그래서 실내 온도는 17도씨 이상 28도씨 이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에 우리가 실내 온도를 할 적에 실내 온도를 17도 이상 17도씨 이상 28도씨 이하 이런 식으로 맞춘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제가 그 난방을 얘기하는데 요거는 또 냉난방을 다 통해서 17도씨 이상 28도씨 이하 요렇게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요렇게요. 여름에 실내 온도가 죄송합니다. 겨울에 실내 온도가 17도씨 이상으로 맞춰야 되고 여름에는 28도씨 이하로 맞춘다 이런 얘기입니다. 17도씨 이상 28도씨 이하, 여름에는 뭐
28도씨 이하로 좀 맞추고 겨울에는 17도씨 이상으로 맞춰야 된다. 그래서 실내의 온도 범위는 17도씨 이상에서 28도씨 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상대 습도는 40% 이상에서 70% 이하로 맞춥니다. 40% 이상에서 70% 이하. 요 사이에 맞추란 얘기죠. 요 사이에. 그러니까 기류 속도는 0.5m/s 이하. 초당 0.5m 이하로 맞춰라. 이렇게. 이하로 한다 그래갖고 사실은 여기서 우리가 기류가 전혀 없으면은 또 안 되겠죠. 어쨌든 기류가 있는데 0.5m/s 이하로 맞춰라.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공기 중에 먼지량, 부유 분진량이요. 공기 중에 떠다니는 먼지량은 어떻게 되느냐? 공기 1세제곱미터당 0.5mg 이하를 맞춰라. 공기 1세제곱미터당 0.15mg의 그 분진이 있도록 그 이하로 맞춰라. 그렇죠? 그러니까 0.16은 기준에서 벗어나겠죠. 그러니까 0.15mg 이하로 맞춰라는 얘기입니다. 이하, 이거는 적을수록 좋겠죠. 뭐 0이라면 더 좋겠죠. 0이라면. 그렇지만 우리가 조건으로 낸 것은 0.15mg 이하다. 그 다음에 이제 일산화탄소 CO 함유량의 기준이 있어요. 이것은 10ppm이에요. 10ppm. 그래서 이건 퍼센테지로 하면 0.001% 이하로 맞춰라. 이렇게. 예? 그다음 이산화탄소는 1000ppm입니다. 1000ppm. 0.1% 이하를 맞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께서 좀 외워두시는 게 좋겠어요. 이렇게. 온도는 17도씨 이상 28도씨 이하, 상대 습도는 40에서 70%, 기류 속도는 0.5m/s 이하, 공기의 먼지량은 0.15mg per 세제곱미터. 그 다음 일산화탄소는 10ppm, 이산화탄소는 1000ppm. 이렇게 맞춰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실내 온습도 기준, 확정된 수치는 아니지만 참고용으로 보시면 우리가 공조부하 계산할 때 이런 기준으로 이제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 조건, 하고 에너지 절약 조건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할 적에 냉방은 26도에서 28도씨, 실내의 온도를 26도에서 28도씨로 맞춰라. 그러니까 여름에 아까 28도씨 이하로 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28도보다 26에서 28도 사이를 맞춰라. 그 상대 습도는 40에서 70%라고 했었는데 50%는 맞춰라. 난방은 20에서 22도대로 설계를 하자. 왜냐하면 아까 17도씨 이상 28도씨 이하인데 난방일제는 낮은 쪽을 기준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20에서 22도씨 이것이 이 범위 내에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상대 습도도 겨울에도 50% 정도로 맞춰라. 근데 특히 에너지 절약할 적에는 건구 온도를 냉방일 때는 여름이죠. 28도로 맞추고 난방일 때는 18도씨로 더 낮춥니다. 낮춰요. 상대 습도도 더 높게 55%와 35%로 이렇게 더 좀 뭐랄까요? 하여튼 좀 에너지 절약적으로 맞춘 거죠. 이렇게 좀 악조건이 되는 거죠. 사실은 실내 거주자한테는 요거에 일반 조건보다 에너지를 절약하려다 보니까 좀 참고 살아라 그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좀 약간 악조건이죠. 악조건으로 바뀐다. 이렇게 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이 두 표 중에서 요거에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러분 이제 공기조화 장치가 있어요. 공기조화 장치가 어떤 걸로 구성되어 있느냐? 보시면 열원 장치가 있고 열 운반 장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냐 공조기라는 게 있어요. 공기조화기. 그리고 이것들을 이제 자동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자동 제어 장치. 이렇게 크게 열원 장치, 그 다음에 열원이 있으니까 운반 장치가 되겠죠. 열 운반 장치. 열운방 장치. 요거를 반송장치라고도 합니다. 열 반송장치. 그 다음에 공조기, 공기조화기. 요거를 자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동제어.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열원장치라는 것은 뭐냐면 이러한 공조에 있어서
공기를 가열하거나 냉각하기 위해서 냉요론이 필요할 때도 있고 그 온요론이 필요할 때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요런 장치라는 건 열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열을 만들어내는데 여름에는 그 냉방이니까 냉열을 만들어야 되고 겨울에는 온열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냉열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냉동기예요. 냉동기. 온열의 대표적인 거 요것은 보일러가 되겠죠. 이렇게 필요한 열원을 만들어내는 것이 열원 장치입니다. 그리고 열 운반 장치는 뭐냐? 열 운반 장치는 여기서 만든 열을 이 열을 필요로 하는 장치로 보내주거나 아니면 사용처로 보내주는 것. 그게 열 운반 장치입니다. 열 운반 장치. 그래서 펌프요. 그죠? 펌프가 있겠고 또 뭐가 있냐 하면은 팬 같은 게 있네요. 팬. 그리고 배관이 있겠죠. 펌프에선 배관, 팬일 때는 덕트가 필요하겠죠. 이렇게 열을 운반하는 장치, 이것을 우리가 열반송 장치, 열운반 장치. 대표적인 게 물일 때는 펌프가 되겠고 공기일 때는 팬이 되겠죠. 팬하고 덕트가 되겠고 펌프하고 배관이 됩니다. 공기 조화기라는 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 공기를 우리의 목적하는 상태량으로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그것이 공기 조화기라서 이거를 에어 핸들링 유니트라고 합니다. 에어 핸들링 유니트 해가지고 이거를 우리가 약자로 AHU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실제로 공기의 상태를 우리가 목적하는 상태값으로 바꿔주는 것이 공기 조화기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뭐 우리가 이러한 작업을 자동적으로 할 수 있게 수동 이하는 자동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게 자동 제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기 조화기요. 이제 나중에 차례차례 배우시겠지만 이러한 상태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네모로 되어 있다면 여기요. 여기에 이제 그 냉각 코일이 있어요. 여기에 필터가 여기 뭐 필터부터 들어갈까요? 공기 여각이 여기에 공기 여각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코일이 있어요. 코일. 그 다음에 냉방 코일, 뭐 이렇게 냉방 코일, 난방 코일 또는 이것을 하나로 할 수 있는 냉난방 코일 이렇게 했던 값이 코일이에요. 코일. 요거는 필터. 이렇게.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여기에 이제 이 코일이라는 것은 여름에는 냉방 코일이 되고 겨울에는 난방 코일이 되겠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온도를 맞춘 거. 그 다음에 여기에 가습기라는 게 있어요. 가습기. 그 다음에 이렇게 조화된 것을 필요한 것에 보내주는 여기 팬이 있습니다. 팬.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러한 네모난 통에 여기에 공기가 일단 들어오면은 실내기하고 실외기가 합쳐진 것이 들어오면 일단 여기서 필터를 합니다. 여기서 그래서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여름일 때는 냉방 코일을 통과하고 겨울일 때는 난방 코일을 통과해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여름일 때는 찬바람이 찬 공기가 들어올 것이고 겨울에는 따뜻한 공기가 나오게 돼요. 그럼 여기다 필요한 경우에 겨울 같은 때는 가습을 해야 되겠죠. 가습을 해가지고 팬을 이용해서 사용처로 보내주는 겁니다. 이것은 나중에 다시 나오니까 일단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만 개략적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면 여기에요. 열원 장치는 공기를 가열 및 냉각하기 위한 열원을 만드는 장치로 보일러, 냉온수기, 냉동기, 냉각탑 같은 게 있다. 근데 여기서 보면 보일러는 뭐예요? 이거는 온열이죠. 온열원이고 그 다음에 냉온수기는 한 대의 기기를 가지고 냉수도 만들 수 있고 온수도 만들 수 있다. 그렇죠? 그 냉온열원이 되겠네요. 냉온열원 장치가 되겠다. 냉동기는 뭐예요? 냉동기는 찬물 만드는 거죠. 찬 거 만드는 거니까 냉열원이 되겠네요. 냉열원. 그 다음에 이제 냉각탑이라는 것은 냉온수기나 냉동기를 돌리기 위해서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냉각이요. 응축기 하는 거죠.
그게 되겠습니다. 근데 열 운반 장치는 반송 장치라고도 한다. 중앙 기계실에서 냉온수나 공기를 실내로 공급하기 위한 설비로 송풍기, 덕투, 냉온수 펌프, 냉온수 배관 등이 되겠다. 그래서 송풍기하고 덕투는 한 세트예요. 요거는 공기를 운반할 때. 그리고 냉온수 펌프하고 냉온수 배관은 요것 또한 한 세트죠. 요거는 뭐냐? 물하면 냉수 또는 온수. 물 운반하기 위한 장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기조화기라는 것은 에어 핸들링 유닛으로서 AH를 표시하는데 실내로 공급되는 공기를 사용 목적에 적합하도록 만드는 장치다. 사용 목적에 적합하도록 만드는 장치예요. 그래서 에어 필터, 공기요과기, 냉각 코일 또는 가열 코일, 그 다음에 가습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 제어 장치는 여기서 목적하는 실내의 온도 및 습도 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각종 기기의 운전, 그렇죠. 이런 기기의 운전, 정지 및 냉온수의 유량 조정, 송풍량의 조정 등을 자동으로 수행하는 장치다. 그렇죠. 이 공기조화 그 과정을 자동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하는 장치가 자동 제어 장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공기조화 의 4대 장치입니다. 다시 보시면 여러분께서 이것도 시험에 가끔 나와요. 공기조화 4대 장치에 포함되지 않은 것, 또는 공기조화 4대 장치에 포함되는 것,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있습니다. 다음 공기조화 여론 장치 중 냉여론과 관계되지 않는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중요한 사항은 공기조화 4대 장치는 열온장치, 열운반장치, 공기조화기, 자동제어장치, 그리고 열운반장치를 반송장치라도 한다는 것까지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지금 이제 4대 공기조화기의 4대 장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러면 공조설비 구성동을 보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여기가 이제 기계실입니다. 기계실. 그러면 냉동기가 있어요. 냉동기 있고, 요거는 이제 냉방 일대겠죠. 그 다음에 겨울에 보일러가 있습니다. 요게 뭐예요? 요게 열원장치예요. 냉동기, 보일러가 대표적인 그 열원장치라서 냉동기는 냉열원장치, 보일러는 문열원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공기조화기가 있어요. 우리가 AHU라 그랬죠. 공기조화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기에 필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공기조화기인데 이렇게 이게 한 세트예요. 공기조화기인데 여기에 필터가 있고, 그 다음에 냉각 코일이 있고, 가열 코일이 있습니다. 가열 코일. 그리고 여기에 가습기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팬이 있습니다. 팬. 사실 이 팬은 밖에, 공조기 밖에 있을 수도 있고, 안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것을 그래서 공기조화기라 구성요소로 보질 않고, 이것은 반송장치로 보는 겁니다. 이 안에 집어넣을 때도 있고, 밖에 내놓을 때도 있지만, 어쨌든 이 기능이 공기를 어떻게, 온도, 습도, 기류 이런 걸 조종하는 게 아니고 단순히 운반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팬은 운반장치로 이제 빼내는 거예요. 어쨌든 공기조화기가 있습니다. 여기.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하는 방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공기조화를 한 것을 우리가 필요한 방으로 보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게 공기 일정에는 이렇게 덕트라는 걸 통해서 팬에서 불어낸 바람을 덕트라는 걸 통해서 이 실내, 우리가 방에 이제 집어넣는 거고, 여기에 그 팬코일이라는 거예요. 이거 잘 아실 거예요. 우리가 사무실 그 창문 옆에 가면은 이렇게 바람 나오는 거 있죠. 바닥에서 바람 나오는 거 있어요. 그게 팬코일인데, 그것도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여기에는 이 장치를 운반하려면 여기에 여름에는 냉수, 겨울에는 온수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펌프를 통해 가지고 일로 보내줍니다. 여기 이제 펌프가 있네요. 펌프요. 요거 여기고, 여기 냉수 펌프가 있네요. 냉동기에서 만든 냉수 펌프를 여기 공조기에도 보내주고, 필요할 경우에는 바로 일로 보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처와 공기조화기와 열원장치인 냉동기, 보일러, 요 사이를 연결해 갖고 이 열원을 공기조화기에 전달하는 이런 배관, 그리고
네, 배관을 우리가 열 운반 장치라고 합니다. 열 운반 장치.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다시 덕트를 통해서 실내로 공급되는 덕트, 요것도 운송 장치예요. 열 운반 장치. 그렇죠? 요렇게 필요한 것에 열을 운반하는 기능을 하는 것은 다 운반장치, 열 운반장치, 반송장치로 보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자동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 자동 제어 장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요런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려보시면은 참 기억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열원장치, AH, 그렇죠. 공조기, 그리고 이제 사용처. 그 사이사이를 연결하는 게 배관이 있고 덕트라는 게 있는데, 냉수 배관일 적에는 펌프하고 냉수 펌프하고 냉수 배관이라는 게 한 세트가 되고, 덕트일 경우는 이 팬하고 덕트가 하나로 이루어져서 그것이 반송장치가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보시면 쉽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리고 이 냉각탑이요. 이 냉각탑 이것도 열원 장치입니다. 냉동기는 냉각탑이었으면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냉동기하고 냉각탑은 한 세트로 볼 수 있는 거예요. 한 세트로. 그래서 이런 그림을 직접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면 기억하기가 아주 좋아요. 이렇게 해서 이 시간에는 공조설비 구성도까지 해서 여러분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간단히 리뷰를 해보면요. 공기조화라는 것은 어떠한 공기를 우리가 요구하는, 목적하는 상태량으로 바꿔가지고 조절을 해서 그 상태를 유지해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공기조화라고 했어요. 다시 보면 실내 또는 특정 장소에서 공기의 온도, 습도, 기름 및 청도 등의 조건을 사용 목적에 맞는 상태로 조절하여 유지하는 것. 조절하고 유지하는 것. 그게 공기조화다. 에어 컨디셔닝이다. 말씀드렸고, 공기조화에 분류에 있어서는 보건용 공조와 산업용 공조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보건용 공조를 쾌감 공조라고도 한다. 그리고 이것은 Comfort Air Conditioning 해가지고 CNC로 이렇게 나타내고, 산업용 공조는 Industrial Air Conditioning 해갖고 IAC 나타난다. 그래서 보건용 공조는 공조를 하는 목적이 사람이에요. 사람을 대상으로 공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산업용 공조는 주로 어떤 물품 또는 어떤 프로세스, 이런 걸 대상으로, 그런 것을 위해서 하는 공조, 그게 산업용 공조입니다. 그래서 여기 다음 중 보건용 공조로서 적당하지 않은 것은 하면 주택, 사무실, 백화점, 학교, 극장, 상가, 그 중에 병원, 수술실 이렇게 하면은 병원, 수술실이 보건용 공조에 해당되지 않는 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실제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고 클린룸이라는 게 있었어요. 클린룸. 공기 중에 부유분진, 유해가스, 미생물 등의 오염물질을 제어해야 하는 곳의 이용. 그리고 규격, 등급은 클래스로 나타나는데 1클래스라는 것은 가로, 세로, 높이 1피트, 1피트, 1피트 요런 1세제곱미터의 세제곱미터가 아니고 1세제곱피트, 그죠? 1세제곱피트에 그때 0.5 마이크로메타 크기의 밀입자가 몇 개가 들어있느냐? 100개가 들어있으면 100클래스, 1000개가 들어있으면 1000클래스 이렇게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이 한 개밖에 안 들어왔다면 1클래스예요. 그러니까 이 클래스라는 등급은 숫자가 작을수록, 클래스 숫자가 작을수록 더 정도가 높은 그런 클린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러한 클린룸도 산업용 클린룸이 있고 바이오 클린룸이 있다. 산업용 클린룸은 우리가 주로 부유분진, 공중에 떠다니는 먼지를 제거하는 그런 데 중점적인 거고, 바이오 클린룸은 그러한 부유분진에다가 또 뭐까지 하느냐? 여기 보면 세균, 미생물 이런 것까지도 관리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이오 클린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공기조화의 4대 요소는 온도, 습도, 기류, 청정도다. 청정도는 다른 말로 또 환기로 바꿀 수도 있다.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내 공기조화기죠. 요건 좀 기억해달라고 그러셨죠. 기억해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온도, 상대습도, 기류속도, 공기 중에 먼지량, 일산화탄3이랑 이산화탄소 있는데, 다시 보면 온도는 17에서 28도씨,
그리고 상대 습도는 40에서 70%. 그 다음에 기류 속도는 0.5m/s 이하. 공기 중의 먼지량은 0.15mg/m 상승. 그 다음에 일산화탄소는 10 ppm, 이산화탄소는 1000 ppm. 이렇게. 그래서 10 ppm이라는 것은 0.001%고 1000 ppm은 0.1%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실내 환경 기준이다 보시면 되겠고, 이 실내 온습도 기준에서 실제로 공조부하 계산할 적에는 이런 식으로 좀 적용을 한다 얘기가 되겠습니다. 공기조화 장치는 크게 4개로 나눈다면은 열원장치, 열운반장치, 즉 반송장치, 그 다음에 이제 공기조화기, 그 다음에 자동제어 장치, 이렇게 4개로 나누게 되겠습니다. 열원장치라는 것은 열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냉열원과 온열원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냉열원을 만드는 대표적인 열원장치가 냉동기하고 냉각탑이에요. 그리고 온열원을 맺는 게 보일러가 되겠죠. 보일러, 이런 거. 그 다음에 열운반장치는 열원에서 만든 장치를 필요한 곳에, 그 열원이 필요한 곳에 운반하는 하나의 관이에요, 관. 운반하는 그 경로. 그래서 보면은 냉수나 중앙기계실에서 냉수나 공기를 실내로 공급하기 위한 설비로 송풍기하고 덕트. 그렇죠. 그게 이제 공기를 운반하는 장치가 되겠고, 냉온수 펌프나 냉온수 배관이 이게 한 세트로 돼서 물을, 냉수나 온수를 운반하는 그러한 반송장치가 되겠습니다. 공기조화기는 AH라 그런다. 실제로 그 공기를 우리가 사용 목적에 맞도록 만드는 곳이에요. 그래서 보면 공기여과기, 그 다음에 쿨링 코일, 히팅 코일, 가습기, 요렇게 구성이 된다. 자동제어장치는 이제 이걸 자동으로 운반한다. 그렇게 자동으로 이제 행하는 그러한 장치가 되겠고, 공조설비 구성도 요거를 한번 좀 그려보시라고 그랬죠. 그려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한번 그려보시면 쉽게 앞에 것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냉동기하고 보일러가 이제 대표적인 열원장치가 되겠고요. 근데 그리고 이제 헷갈리지 마시도록, 냉동기하고 냉각탑은 항시 한 세트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냉각탑도 이런 장치를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열원장치와 그 열원을 필요하는 곳을 연결해주는 배관, 덕트, 이것을 우리가 운송장치, 운반장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펌프하고 배관이 한 세트가 되는 거고, 여기 팬하고 덕트가 공기를 운반하는 한 세트 운반장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제 공기설비 구성도까지 해갖고 여러분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공기조화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이 있어요. 그걸 기점으로 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